또 왔습니다.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그죠? 시간은 빨랑빨랑 가는 것 같아요. 금사 또 일주일 갔어요. 뭐 일주일 동안 쭉 돌아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거 해볼만 하구나라고 느꼈어요. 아니면은 이걸 왜 왔을까 싶었어요. 중간이에요. 네. 잘 온 거죠, 그죠? 근데 매번 얘기하다시피 뭐 요즘에 뭐 경기도 안 좋아가지고 이렇다던데 뭐 등등등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맨날 얘기하듯이 공부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호경기 때 하는 건 너무 늦은 거죠. 그러면 이제 남들 다 돈 벌 때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따고 나면 경기가 또 안 좋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안 좋을 때 따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뭐 그동안에 그 동네 중개업소 보시면은요, 한 많게는 반 정도, 적으면 3분의 1 정도는 자격증 없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빌려서 한다거나 뭐 등등등. 차라리 그렇게 뭐 장사도 안 되는 판에 지금 열고 있느니 뭐 하죠? 지금 공부하고, 그죠? 경기 좋을 때 돈 버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들 뭐 괜히 자책하지 마시고 현타 오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공부해서 우리가 35회 때 합격을 좀 하자라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34회 안 돼가지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너무 이렇게 막 심란한 표정 짓지 마세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 인생 많이 남았는데 뭐 1년 더 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기빠져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몰랐던 게 공법이 지금 들으면 되게 이해가 되게 많이 돼요. 되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이거는 회독수가 많을수록 이해가 깊어지는 과목이에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법은 특히나 그래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법이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뭘 공부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 원인만 파악한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12 과정은 저번 주 봤다시피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는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러면 저번 주 목습하시면서 한번 더 얘기할게요. 부동산 공법이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을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뭐라 했죠? 계획을 만들어요. 그래서 계획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자? 아, 규제하는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그럴 때 규제를 위해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년 내내 뭘 배우는 거냐면 사실은 뭐를 규제하나를 보는 거거든요. 부동산에서 뭘 규제하는지. 근데 그 규제를 알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계획을 모르면 뭘 규제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계획이라는 걸 봤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이해하자?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항상 계획이라는 게 나오면 아, 규제를 의미하는 건데 이 계획을 어디 만드는데 어디 시작 어디 만드는데 어디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를 하는가 이걸 봐줘야 무엇을 규제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뭐다? 아, 워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더 얘기해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을 배우는 건데 규제를 하려면 항상 계획을 만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계획의 내용을 알면 뭘 규제는 알 수 있고 그리고 계획을 배울 땐 어디에 계획을 만드는 건지를 봐야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뭐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토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계획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 도시를 단위로 해서 계획을 하자. 뭐라고요? 도시를 단위로 계획을 하자. 그럼 뭐예요? 서울로 본다면 여기가 서울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에 대해 계획을 만든다. 그러면 서울시, 구리시, 의정부시 등등 전국의 120여 개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으로 그 도시의 부동산을 규제하자. 이게 도시계획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길게 얘기하면 뭐라 했어요? 제가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하여 규제코자 하는 거. 그죠? 그럴 때 그 계획으로 규제하는 계획은 두 가지. 뭐 기본 틀을 만드는 기본 계획과
거기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뭐다?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걸 만드는 두 가지를 뭐라 부른다? 도시 계획이라 부른다.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 그럼 그 중에서 봐봐요.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계획하여 규제를 가할 때 여기 있는 A란 자의 토지를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B란 자의 토지를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된다? 뺏어다가 아무래도 사업을 해야 될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이렇게 서울시에서 도로 만든다고 했을 때 순순히 자기 토지를 내놓을까요? 아니면 개길까요? 개긴다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죠. 버틸까요? 그렇죠? 보통은 버텨요. 안 팔라 그러고 살 사람이 꼭 사야 한다면 돈 더 받으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하지 않고는 이런 쭉쭉 뻗은 길과 잘 빠진 학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시작.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그러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기반시설 같은 거를 설치할 때 뭐하죠?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그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서울시란 도시의 서울시장이 관리를 위하여 계획을 만들어 규제해서 설치하기 위해 결정을 하죠. 그래서 결정된 시설이 뭐라 했어요? 도시계획시설인 거예요. 무슨 시설? 도시계획시설. 그러면 계획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 계획으로 뭘 A의 토지를 규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팔면 강제로 뺏어다가 도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서를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된 기반시설, 이걸 도시계획서라고 합니다.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약속을 해요. 단위를 외우다 연결시키면 돼. 도시라고 나면 뭐라고 해야죠?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 만들어서 결정된 기반시설. 그게 바로 뭐야? 도시계획시설.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는 거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그러면 그 결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설이 되고 도시계획설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이겠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한다면 얘를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설치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라고 했던 저번 주에 용어정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은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시작. 이와 같은 도로가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다. 그러면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이런 길들은 뭐가 되어지죠? 서울시장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뭐 여기서 뭐 구리시, 의정부시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구리시가 있었다. 그럼 여러 가지 도시에 걸쳐 있는 길인데 기반시설 중 이름을 뭐라 불러 우리가 광역시설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에 필요한 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부체계에 필요한 광역시설인 거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한 건 도시계획시설인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서울시를 지나가는 이 부분은 뭐가 될까?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면서 광역시설이겠지. 따지고 보면.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격하게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반응을 안 보이면 이 양반들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내가 판단을 못 해요. 그렇죠? 이렇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르면. 그래서 표정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모르는구나. 다시 한번 얘기하면 되니까. 알았죠? 네. 힘들어.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역시설이란 부분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은 행정구에 걸쳐 있는 게 어디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와 같이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선 서울시장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니까 여기다가 광역계획권이라는 섹터를 잡아주는 거예요. 광역계획권. 그렇죠? 그러면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바로 광역도시 계획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까? 5얘기. 그리고 전국 단위로 국가계획을 만든다면
국가 계획에 부합하게 아래 계획은 만들어줘야 되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해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기억나 이렇게 해봐요. 국가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도시 계획이 있고 서울시에 도시계획이 있고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됐죠? 한 번 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것 중에서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 뭐다?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것 중에서 서울시 상계동 그렇죠? 일부에 만든다고 한다고 그게 뭐가 되죠? 지구단위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어떻게 바뀌냐에 의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 봐봐 여기 아마 상계주공 7단지도 지금 지구단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부 서울시 일부 그래가지고 니네 부지 얼마나 공원 부지 내놓을 거냐? 니네 얼마나 학교 부지 내놓을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50층 짓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서울시랑 어떤 딜을 하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잘 되면 돈 되는 거고 잘못되면 거지 되는 거고.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개업할 때도 지구단위 계획을 잘 이해해 줘야지만이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썰풀기도 좋아요. 그리고 뭔가 말이지 이 지구단위 계획을 얘기해 주면요 좀 뭐가 있어 보여요. 왠지 모르게 뭘 아는 것 같고. 그리고 미리 저 팁을 드리면 앞으로 여러분 뭐 1년 후에 합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뭐 옛날 중개업소 마치로 뭐 큰 지도 있죠. 동네 지도. 그런 거 붙이고 이런 거 하지 말어. 그 말고 이거 하나 사. 큰 TV. 그래가지고 벽에 붙여놔. 그래가지고 뭐 하러 오면 그 집에 PT. 사진 찍어서 다 돌려 보여주고 동네 개발사 부지 보여주고 지구단위 계획 보여주고 얘기해봐. 뻑가. 바로 계약서. 이거 얼마 안 해? 1,000만 원 하나? 그래서 어쨌건 사면 돼. 그렇죠? 난 아주 중요한 투자라고 봐. 그럼 모든 게 다 돼. 농담 아니야. 그리고 축구할 때 축구 보여주고 보러 오라 그래. 그렇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나는 중개업하면 꼭 살 거야 이거. 그래서 어쨌든 PT 해야 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죠? 어쨌든 이게 바로 뭐냐면 내용으로 봤을 때 국토계획 법률에 대한 본문인 거죠. 그러면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국가계획은 받고 이제 오늘은 광역도시 계획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씩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나면 도시계획 어떻게 만드는지, 도시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넘어가시면 오늘 진도에 10페이지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나올 겁니다. 뭐라고 나오죠?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아마 오늘 오후나 내일쯤 되면 그림책이 나올 거예요. 총 교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오면 오후에 사시고, 그렇죠? 이따 나오면 이따 사시고. 그리고 내일 나오면 내일 사시고 그리고 한 번 사면은 1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내내 그림책만 보실 겁니다. 그리고 뭐 제 수업 듣는 분들 뭐 SNS 검색 많이 해봤겠지만 그림책만 잘 봐도 훌륭합니다. 그렇죠? 14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보다 훌륭합니다. 기본서 800페이지야. 훌륭하지. 그렇죠?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것부터 한번 봐볼게요. 일단 헤드라인을 좀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광역시설,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시작. 광역시설,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이게 이제 주요 라인입니다. 자, 매번 얘기해 대목차 외우고 그 다음에 소목차 외워주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거든요. 광역도시계획은 맨 밑에 있죠. 그럼 봐요. 광역시설은 뭐예요?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책에 필요한 거. 아까 지도 봤죠? 그림. 그 다음 거기서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섹터를 잡아주는 게 뭐라고? 광역계획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 그죠? 그러면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길들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을 잡아주면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나올 때는요, 꼭 뭘 받으냐면 광역계획권에. 그죠? 관할 서울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항상 계획이 나오면 뭐라고 봐라? 어디에 만드는 계획인가? 이게 먼저 첫 번째 기준이에요. 뭐라고요? 계획이 나오면 뭘 봐라? 어디에 만드는가?
그렇죠? 그러면 광역도시 계획의 정의를 물어보면서 관할 서울시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땡. 말도 안 되죠. 광역 계획권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야 광역도시 계획을 만들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목적은 뭐다?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했던. 그럼 봐봐 그럼요. 그러면 광역 계획권이라는 걸 이와 같이 봐요. 같은 도에 있어요.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성남시, 안양시, 뭐 의정부시, 구리시 이런 식으로 같은 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하겠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당해내용의 도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 지하철을 만들고 GTX 도로를 만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죠? 도 밑에 시군이 아니라 그 위에 시도 레벨에 걸쳐 있는 거죠. 저번 주에 행정조치 봤어요 우리. 그렇죠? 그럼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시도에 걸려 있다면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같은 도에 있다면 누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은 거예요.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끝이야. 광역도시계획 머리 아프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럼 일단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도지사나 국장이 직권으로 하기도 하지만 요청에 의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시 군수가 정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청하면 요청에 의해 정할 수도 있고 도지사, 국장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할 거 광역계획권은 도지사나 국장이 직권으로만 정한다 이러면 X예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시 군수가 요청해도 정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럴 때 주의하실 거 봅시다. 당연히 광역계획권을 정한다면 둘 이상 특광, 특시, 특도, 시군에 걸쳐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광역계획권이 구리시의 전부만, 의정부시의 전부만 광역계획권으로 포함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목적에 따라서 그 지자체의 전부를 포함할 수도 있고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 외곽순환도로 관련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만 편입해서 광역계획권으로 편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도시의 무조건 전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서울시의 일부, 의정부시의 전부, 구리시의 일부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 계획 만들 때 그 계획을 만드는 범주에 전부가 들어가냐 일부가 들어가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 팁을 드리면요. 아까 봤던 지구 단위 계획 있죠. 지구 단위 계획만 일단은 일부. 지구 단위 계획은 전부이면 안 돼요. 알겠죠? 하지만 나머지는 다 일단 전부 또는 일부라고 봐도 별 무리가 없어요. 일단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는 물론 전부 모두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많이 말하면 머리 아파. 그렇지? 난 조금만 얘기해야 돼. 그럼 그거 아세요? 제 수업은요 11, 12는 요만큼 얘기해요. 그리고 1, 2는 이만큼, 3, 4 이만큼, 5, 6 이만큼. 그래서 5, 6월에 머리가 터져요. 그래서 그러다가 7, 8 되면서 확 줄여요. 내가 이렇게 다시 5, 6월이 맥스예요. 그렇죠? 계속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뼈다귀 잡아주면서 내용을 붙여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큰 돌을 던져.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합니다. 안 받아먹어요. 좀씩 던져야 받아먹거든. 기본적으로 키운 다음에 커지면 더 큰 거 주고 커지면 더 큰 거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포기 안 하거든요. 저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을 꼬셔야 돼요. 어떻게? 어필? 이런 거 아니고 보다 공부로서 어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포기하지 않도록 꼬셔야 됩니다. 어쨌건 전부도 일부도 뭐다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둘 이상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며 환경을 보존하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걸 목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시험 포인트야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기본서 나오면 나중에 읽다가 모르겠는 건 기본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우리 그 끝나고 나서 제가 기본서에서 알아줘야 될 필수 지문을 이렇게 제가 일일학습으로 드리잖아요 여러분한테. 그죠? 근데 수업 쉬는 시간 2번 있죠.
1교시 끝나고 10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진도 나간 만큼만 풀어보세요. 그럼 마지막 시간 또 풀 때 훨씬 좋아요. 쉬는 시간에 정말 쉬지 마시고 뭐라고요? 앉아가지고 1교시 진도 나간 만큼만 보는 거야 이거를. 아마 1교시 끝났을 때는 아마 이번에는 봐야겠지만 한 5번까지 풀면 되겠네. 이따가 4번이나. 그렇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끝날 때 제가 쭉 풀어주면 2번 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해 가시겠죠? 그래도 효율적일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럼 봐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역계획권을 정했습니다. 힙한 봐봐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정했습니다. 시작. 광역계획권을 정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정했다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서 광역도시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그죠? 그럼 잘 봐봐. 여러분이 광역도시계획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아셔야 할 게 뭐냐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겁니까? 이거와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겁니까? 요거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시작.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겁니까?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겁니까? 대부분이 이걸 구분을 못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요. 일반적으로. 그럼 봐요. 같은 도이면 광역계획권은 도지사가 정하고요. 다른 시도이면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거기서 도지사가 섹터를 잡아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도지사인 엄마가 밥상을 차린 거죠. 밥상 차렸으면 엄마가 떠먹여 줍니까? 애기도 아닌데 애들이가 잘 먹어야 됩니까?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애들이가 잘 협의해서 나눠 먹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잘 알아서 먹어야 됩니다. 다 큰 아들이니까, 애들이니까. 그러면 그럴 때 그 계획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드냐면 봐봐요. 바로 그 동네 시군위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기본 패턴이에요. 이걸 도지사가 수립한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밥상을 차려줬으면 그 안에 애들이가 잘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나눠 먹어야 됩니다. 싸우지 말고.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남매 아들내미 딸내미 둘 있는데 아들이 위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요. 그럼 비엔나 소세지 있잖아요. 그걸 다 좋아해요. 7알을 줬어요. 근데 아들내미가 하나 주워 먹더니 6개니까 3개씩이야 이러더라고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어쨌든 그러다 보니 뭐가 되는 거죠? 힘센 지자체가 눌러요. 돈 되는 건 지네 가져가려고 그러고 돈 안 되고 쓰레기 많이 나오는 건 옆에 다른 데 주려고 그러고. 서울시랑 의정부시랑 싸워 누가 이기겠어요? 서울시가 당연히 이기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가 된다? 그런 경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서울시와 의정부시는 뭐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여기로 와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도 밑에 뭐다? 의정부시와 구리시면 도로 가는 거죠. 내 말 때 되겠죠? 그럼 뭐예요? 그 시군이 공동 수립하고 나중에 엄마 밥 잘 먹었어요. 도의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하여 승인받는 것은 요 동네 시군이 공동 수립하고 나중에 도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많이 써져 있는 거 차차 할 거예요. 지금은 주요 라인만 이해하시면 돼요. 궁금해하지 말아요. 나중에 1월, 3월, 5월 차차 얘기할 거니까. 이해가시겠죠? 같은 페이지인데도 보는 양이 달라져요. 월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쉬운 거 물어볼게요. 봐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지금 들고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왜 모르는지 알아요?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거야. 잘 들어. 알려줄게요.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걸 물어보는 건지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걸 물어보는 건지를 잘 들어봐요. Listen carefully.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그치. 시군의 공동수립이에요. 그죠? 하지만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같은 도에 있다면 시군이 공동 지정한다? 아니지. 도지사 지정이지. 이건 광역계획권 지정을 물어봤으니까.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맨날. 이걸 1년을 내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맨날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 광역도시계획 나올 땐 광역계획권 정합니까? 광역도시계획을 만듭니까? 이해가셨죠? 이런 중요한 키워드 같은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요 조그만 손노트에다가 적어놓은 것도 괜찮아. 그날 중요한 질문 같은 거, 포커스가 뭔지, 그렇죠? 이런 손노트가 문방구에 팔아요. 그렇죠? 그런 거 쉬는 시간마다 살짝 정리해 놓으면요 훨씬 더 소중한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됐어요. 수업이나 빠지지 말아요. 어쨌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역계획권 정하면 계획을 만든다. 오른쪽 봐봐. 그러면 광역계획권에 대한 부분이 다른 시도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했어요. 이런 경우일 때. 그러면 여기서 계획은 누가 만들까? 계획은 당연히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요. 시도 공동 수립. 광역계획권은 국장 정하고. 그러면 승인은 누가 하겠죠? 국장 승인 받는 거죠. 레벨 따지면 됩니다. 저번 주에 제가 행정청 조직을 왜 얘기했냐면 이걸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인지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인지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가장 기본 레벨이에요. 광역계획권 정해서 광역도시계획을 만든다. 그리고 계획권을 정하는 걸 물어본 거냐,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걸 물어본 거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내용에서 정리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게 지금 11월 달에 해야 할 일입니다. 나머지 안 할 거예요. 그거나 기억하세요. 한 번 더 물어봐요.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나오면 뭐를 기억하라? 광역계획권을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광역도시 계획을 물어보는 겁니까? 요거만 일단 구분해도 훌륭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10번 문제가 나오면 8번은 그거 알면 해결돼요. 대부분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정답이 쉬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도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정도. 이거 봅니다. 이래서 기본적인 내용 받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봐요. 광역도시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듭니까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절차 공부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나중에 볼 거예요.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간단하게 기본적인 헤드라인만 얘기해 줄게요. 일단 광역도시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립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광역도시 계획을 만들자라고 한다면 일단 봐요. 기초조사를 먼저 해요. 맞아. 기초조사. 솔직히 봐봐요. 서울 외곽순환도로 만들 때도 어느 쪽으로 라인을 놔야지만이 많은 인구가 혜택을 보고 특정층에게 이득을 안 주고 할 수 있겠는가. 어느 라인으로 놔야지 환경에 위해를 덜 주고 어느 라인으로 놔야지만이 뭐가 된다. 좀 더 국가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까. 이런 거 고려할까 안 할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양평 고속도로가 문제가 되는 거야. 자꾸. 왜 글로 바꿨냐는 거야. 다음 주에는 안 오면 잡혀갈 수 있는 아시면 되고. 그 얘기들. 그러니까 참 중요한 사실인 거죠.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기초조사 하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합니다. 이러저러한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에게 공청회 하고요. 그리고 그 지방의회, 구리시나 의정부시의 의회, 서울시 의회, 이런 시도시군 의회 등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공의, 이건 지금은 됐고 순서나 기억해.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시작.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이게 수립 절차예요. 뭐 말해.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시작. 이건 방법이 없어요. 정해진 절차라고 외워야 돼. 그냥 이거는.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하여 수립하자. 그렇죠?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시작.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수립 나올 때 잘 나오는 게 또 이거예요. 어딜 가나 계획의 수립 기준이 나오면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팁 줍니다. 그냥 외워요. 그렇죠? 어느 법에 어디를 가나 계획의 수립 기준이 나오면 국장이 정합니다. 국장은 뭐라 했어?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물어볼게. 광역도시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아직 안 배웠지만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오, 어쨌건 계획의 수립 기준이 나오면 기준이 나오면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야. 아직 안 배웠어? 개발법에 개발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오, 뭘 또 애기야? 액하면 안 돼. 뭐라고요? 그리고 정비법에 정비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오, 뭔진 모르지만 계획의 수립 기준이 나오면 10중 8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외워요. 은근히 잘 나와 생각보다. 그렇죠? 실제 기출도 수십 번 됐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놓치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만들었으면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뭐 하죠? 승인을 합니다. 이걸 협심증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 받죠. 협심증. 시작. 협심증. 그래서 기공의하여 수립하면 얼마나 힘든지 협심증에 걸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협의 심의 거쳐 승인하자. 이거를 섞어요. 또 수립하고자 한다면 협의해라? 아니에요. 승인코자 할 때 협의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수립하고자 할 때 심의 받아라? 아니에요. 승인하고자 할 때 심의 받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다 물어보는 질문들이에요. 그냥 일단은 순서를 기억해요. 기공의하여 수립하고 협심하여 승인받자. 그리고 주의할 거, 시군이 수립을 했으면 도지사가 승인하고, 그리고 시도가 수립했으면 국장이 승인하는구나. 아까 옆에 왼쪽 10페이지 본 거랑 같은 소리입니다. 근데 참 그림으로 보면 쉬운데 또 글로 써놓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그림으로 표현되고 이해한 거를 글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이 이루어져야 문제를 고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변환시키는 거지, 일종의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나면 송부하여 공고하고 열람시켜요. 보통 송공열이라고 합니다. 송부하고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봐봐요. 국장이 승인했어요. 국장이. 근데 대빵이 가오가 있지. 공고와 같은 시다발을 지가 하겠어요? 대빵은 밑에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에게 송부하면 시도가 공고를 하는 거예요. 도가 승인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군에게 송부하면 시군이 공고하겠죠. 근데 실제 31위에 뭐라고 나왔냐?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였다면 직접 공고하여야 한다. 근데 이게 말은 쉬워 보여도 정말 고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이렇냐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계획마다 달라 또. 미쳐버리겠어. 그렇죠? 공법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외웠는데 그게 앞인지 뒤인지 어딘지 구분이 안 돼요. 야가 이러면서 몰랐다 이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두 팔 좀 틀어봐요. 목 좀 돌리고. 여러분이 참 1년 동안 수업을 하다 보면요, 일관된 게 있어요. 맨날 졸려요. 그래서 참 일관됩니다. 그렇죠? 어쨌건 목 좀 돌리고. 근데 이렇게 또 졸고 잘 모르겠다는 표정 짓는 분들이 막상 또 합격자 모임에 가보면은요, 완전 돌변해 와요. 그렇죠? 난 가끔 가다가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 아닙니까? 29일 날. 그러면 합격자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보면 난 얼굴을 못 알아봐요. 변장을 하고 와, 이렇게. 옷도 평상복이 아니잖아. 막 최선을 다 입고 오잖아. 막 칠하고 막 누구 한참 만에 이렇게. 그래서 잔상이 조금 남아있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남았으니까 조금 쓰세요. 그럼 봐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기공의하여 수립하고 협심하여 승인하며 송공열하자. 그냥 외워요. 3단계. 기공의하여 수립하고 협심하여 승인하며 송부하여 공고열람하자. 기공의수, 협심승, 송공열.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그냥 외워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관련 디테일한 조문들은 1, 2월 달 또 제가 A학습 드릴 겁니다. 일단 그 기둥부터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데코를 하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공부는 순서가 있어. 여러분 하나 중요할 게 있어요. 지금부터 마음이 급해가지고 10월 달 이론 총정리 수업 미리 들어볼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10월 달 이론 총정리 지나간 10월 달에 한 거
그러면 안 돼요. 재수해도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스케줄대로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욕심내지 말고 지금은 빡시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봐요. 광역도시계획은 하나 재밌는 거 타당성 검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시작. 타당성 검토 의무가 없다. 봐요. 왜 그러냐면 광역도시계획은 어디 만드는 거죠? 얘는 광역계획권. 어디요? 어떻게 알았지? 뭐라고요?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 도시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도시계획은 서울시 관할구역.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이면 서울시의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은 서울시 안에 만드는 계획이니까 5년마다 잘못된 게 있다면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은 뭐가 된다? 여러 도시에 걸려 있는 거라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의무를 부과하면 5년마다 옆에 지자체랑 싸우란 얘기예요. 의무적으로 싸우세요.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 의무는 광역도시계획은 부과하지 않아요. 이걸 쉽게 말하면 긁어 부스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좀 물어봐요. 의정부시와 구리시에 걸쳐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만약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잘 협의됐을까요? 도 눈치 보이니까 도지사 눈치 보이니까 협의한 척 하는 걸까요? 협의한 척 하는 거야. 지원은 그럼 안 나오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5년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지. 그 무슨 말이야? 5년마다 싸우란 얘기야. 이해가셨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만들었을 때 타당성 검토 의무를 부과하진 않아요. 니네가 검토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의무는 부과하지 않을게. 하지만 도시계획은 5년마다 검토해야 됩니다. 요거 참 잘 나와요.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X. 그렇게 많이 물어보죠. 하지만 관할 서울시에 만드는 도시계획은 기본계 관리계획은 당연히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정도 일단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11월 달에 설명을 드리는 건 아주 기초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럼 봐봐요. 도시 기본 계획은 어디 만든다? 관할 서울시에. 그럼 봐봐요. 요거 볼 때 제가 또 그림 한 장 보여줄게요. 봐봐요. 이게 예전에 나와 있었던 이제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에요. 봐요. 일단 서울시란 도시에서 누가? 서울시장이 도시의 기본 틀을 만드는 계획이 기본 계획이에요. 그러면 기본 계획 정의 우리 뭐라고 배웠었어? 종합계획이라고 배웠지. 종합계획으로서 뭐 만들 때? 도시 관리 계획을 만들 때. 도시 관리 계획을 만들 때 이 계획이 뭐가 된다? 기본 계획은 지침이 되어진다. 그 한마디로 뭐예요? 스케치하는 계획이라는 거야. 서울시에다가. 그러면 기본 계획이 확정되어지게 되면 나중에 기본 계획대로 관리 계획을 안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서울시 모습인데요. 우리 지금 학원이 있는 쪽이 어디죠? 여기 동북생활권, 그렇죠? 상계, 미약, 청량리, 왕십리 이렇게 4대 생활권. 대표적으로 밑에 뭐가 되죠? 강남에 있는데 영동 일대, 잠실 등등 여기 뭐다? 동남생활권. 그리고 연신내, 상암, 수색 일대의 서북. 그 다음에 영등포, 대림 일대 뭐 서남 생활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대 생활권을 만들고 거기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이라는 게 어떤 구획으로 들어갈지 대체적인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 틀을 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도시를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씩 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시 기본 계획은 그 도시에 스케치하는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뭘 만드는 계획이 아니라 나중에 관리 계획을 가지고 실제 규제를 가할 때 그 관리 계획을 만들기 위한 스케치 정도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뭐다? 말이 도시 기본 계획은 도시 기본 해봐 시작. 도시 기본 계획은 도시의 스케치예요. 스케치하는 거야. 어렵고 복잡한 그림 그릴 때 바로 그림 그려요? 스케치해요? 스케치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도시 기본 계획인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부터 내려오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기본계획 모습인 거고요. 작년도에 발표했던 이제 서울시의 2040 플랜 기본계획이 좀 나왔었어요. 참고로 얘기해 주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각종 기준을 좀 조정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성적, 유연적 가이드라인, 절대적인 수치를 삭제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옛날 도시기본계획은 고도 제한도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스카이라인 잡아주려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오시장 관할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동네에 맞게 꼭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좀 대책을 발표했었고, 뭐 보행 일상권에 대한 개념도 나왔는데 뭐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를 4+1의 축으로 미래 도심의 재탄생을 위해서 2040 플랜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광화문 시청 라인의 도심 비즈니스 라인 허브, 역사문화 관광 축의 인사동 명동, 이게 가장 최근 기본 계획이에요. 서울시 거. 작년에 발표한 거 아니야. 올해 4월 달에. 그렇죠? 그것도 뭐가 된다? 남북 녹지 쪽 세운지구, 신산업 허브, 그리고 DTP 패션 뷰티 허브 복합 문화축.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라인을 5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서울시를 앞으로 계획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 라인에 맞춰 이제 관리 계획을 안 치는 거고 이제. 이해 가셨죠? 이게 도시 기본 계획이에요. 스케치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들. 그러면서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들 내용 보면서 이렇게 기본 계획 만들었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뭘 만들어? 계획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저번 주 여러분 얘기했던 거 얘기해 볼게요. 이와 같이 도로 등의 기반서를 만들죠. 그러면 도로 등의 기반서를 만들 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기본 계획에 맞춰서 계획하여서 결정하죠. 걔를 뭐라 불러? 도시 계획 시설을 만들죠. 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그리고 사업하죠. 그리고 여기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도시 개발 사업을 또 진행하죠. 노불량 건축물 개량에 대한 정비 사업을 강남 일대 진행하죠. 그러면서 일부에 뭘 만들어? 지구 단위 계획도 만들죠. 그 다음 토지 이용의 규제를 위한 용도 지역도 정하고, 용도 지구도 정하고, 용도 구역도 정하면서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 세팅을 하죠. 이 모든 걸 뭘로 하죠?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해서 현재 서울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앞에 기본계획 부합하게 거기 앉힌 거지. 이런 식으로. 내 말 아시겠습니까? 이걸 먼저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뽑아서 보자는 게 지금 우리가 보는 부동산 공법의 내용인 것이고, 사실은 대부분이 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뭘 규제하는가, 이걸 배우는 게 우리 배우는 공법의 대부분의 내용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뭘 듣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외우라고 외워지나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좀 있으면 쉴 거예요. 알았고요. 그렇게. 그럼 내용에서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부분이 먼저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도시 기본 계획이. 봐요. 그럼 마찬가지 기본 계획도 뭐가 될까요? 만들 때 이와 같이 기초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되죠? 공청회 거치고 의견 청취하여서 수립합니다. 왼쪽과 똑같죠. 절차는 같아요.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내가 일부러 붙여놓은 거야. 비교하라고. 똑같아요. 다른 점은 왼쪽은 광역 계획권에 만드는 거, 여기는 서울시 안에서 만드는 계획. 계획을 만드는 섹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라고 나오죠? 봐요. 의회 의견도 서울이면 서울시 의회, 구리면 구리시 의회, 의정부시 의회입니다. 하지만 왼쪽은 뭐가 될까요? 여기는 여러 도시에 걸려 있으니까 시도시군 의회 시군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서울시 관할에, 여기는 의정부시 관할에, 거기 만드는 계획이니까 그냥 지방의회. 내 말 이해하겠죠? 근데 봐요.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수립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수립 잘 봐봐요. 수립. 특별시 광역시장. 됐죠? 특별자치시장. 세종시. 저번 주 얘기했어요. 약자. 특별자치도지사. 다 도시기본계획 만들죠. 그리고 누가? 시장 군수가 도시기본계획 만들죠.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등등. 됐죠?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당연히
광역시의 군수는 만들 필요 없어요. 왜? 광역시가 만드니까. 인천광역시 강화구는 안 만들어요. 왜? 인천광역시가 만드니까.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 됐죠? 근데 너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중요한 게 국장이나 도지사는 도시기본계획을 못 만들어요. 시작. 국장이나 도지사는 도시기본계획을 못 만듭니다. 왜 그런 거냐면 뭐 좀 물어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중2예요, 지금요. 중2병 걸려가지고 겁나 무서운 애예요. 그렇죠? 왜 공비들이 북한에서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얼마나 중2가 무서우면. 재미없네. 어쨌든 그런데 그 중2지만 그 우리 아들의 멘탈은 아버지인 제 건가요? 아니면 그 아이 건가요? 내 거 아니에요. 걔는 걔고 난 나야. 그렇죠? 그러면 그 멘탈, 종합적인 정신세계 지침은 그 도시의 멘탈인 거예요. 지금 뭐예요? 기본계획이잖아. 그럼 기본계획은 그 도시의 멘탈이니까 국장도가 참견할 수가 없어요. 난 나야. 넌 어브의 비즈니스야. 난 나라니까 내 멘탈 내 거야. 그래서 기본계획은 뭐가 되어지죠? 국장도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본계획이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관리계획은 그럼 이따가 관리계획은 국장도가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관리계획은 실현계획이거든요. 그럼 봐요. 우리 아들이 중2인데 대학 안 가겠대. 멘탈 잡았어. 그럼 걔 멘탈이 그건 예를 들어서 대신에 자기는 바리스타 하고 싶으니까 아버지 카페 좀 차려주세요.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뭐야? 국장으로서 돈이 있으면 지원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건 관리계획인 거야. 실행계획이니까. 기본계획은 멘탈이거든. 이해가셨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국장도가 못 만들어. 나 자신의 멘탈이니까. 하지만 관리계획은 그 멘탈을 지원할 수 있어. 실현계획이니까. 이해갑니까? 달라. 기본계획은 국장도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 잘 나와요, 여러분. 도시 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시 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장이 수립해야 한다. 이러면 X야. 기본계획은 국장도가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국장도는 만들 수 없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물어보죠. 그러면요. 도시 기본계획을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 만들게 되는데 하나 물어봐요. 이 중에서 시군은 조그만 시예요. 맞죠? 도 밑에 시군이니까. 나머지는 큰 도시들이고. 그러면 도 밑에 있는 시군들은 복잡해요? 덜 복잡해요? 덜 복잡하겠죠? 서울시가 복잡해요? 의정부시, 구리시가 복잡해요? 서울시. 그러면 서울시처럼 복잡한 도시는 기본계획을 안 만들면 큰일 나요. 그렇죠? 하지만 조그만 시군은 복잡하지 않으니까 스케치하지 않아도 관리계획을 만들 때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그만 시군은 가장 잘 나오는 표현. 조그만 시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게 도시기본계획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그만 시군은 모든 도시가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조그만 시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안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왜?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알아요? 34회 올해 문제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문제가 안 나왔어요. 34회 때. 도시관리계획이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됐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35회 때는 한 개씩 나올 거예요. 한 번 쉬었기 때문에. 이해 가시겠죠? 그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다음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하나 읽어볼게요.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면 기본계획은 안 만들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봐봐. 아니하고 이하.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 되면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도 밑에 시군이라고 무조건 다 수립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거 제가 잠깐만 좀 설명 좀 해줄게요. 좀 있어, 좀만 있어봐요. 칠판 좀 봐봐요.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도권이 있었어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수도권이 있었고 이 안에서 A라는 시군이 있었어요. A 시군. 여러분이 수립제 얘기하면 자꾸 인구 10만 이하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6만이었어 인구가. 그 다음에 봐. 이렇게 내용에서 이런 식으로 B라는 시군이 있었어요. 인구가 7만이었어요. 그 다음 내용에서 이렇게 C라는 시군이 있었어요. 인구는 9만이었어요. 셋 다 뭐예요 지금요? 인구 10만 이하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었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광역시가 있었어요. 인천광역시. 그러면 어디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답은 C. 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도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도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C밖에 없어요. 그럼 봐봐요. A 시군은 인구가 10만이 안 되지만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왜? 수도권에 있으니까. B라는 시군도 인구 10만이 안 되는데 수도권도 아닌데 만들어야 돼요. 왜?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 조건이 동시 만족이 되어져야지 안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도 밑에 있는 시군이라고 다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그 문장이에요. 도시 기본 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골라봐. 그럼 그거예요. 수립 제외. 가장 빈출 파트예요. 그 부분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별 이빠이 치고요. 별 20개 치면서 도시기본계획은 꼭 그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뭐 나중에 다 요약식 나오면 다 있어. 안 적어도 돼.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또 하나 봅시다. 그러면 마찬가지 다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기공의하여 수립했죠? 그 마찬가지로 협심증에 걸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기공의하여 수립했다면 협심하여 승인하자. 협심증. 기공의하여 수립했다면 협심하여 승인하자. 똑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게 뭔지 아세요? 봐요. 시군이 만들었을 때에는 뭐하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잖아요. 도시 기본계획도. 근데 주의할 거 봐봐. 큰 도시는 승인이 없어요. 그럼 봐봐요. 우리 아들 중2라고 했죠? 근데 친구네 집에가 자고 온대요. 그러면 승인 받아야 돼요? 지 맘대로 쳐 자고 오면 돼요? 승인 받아야 돼요? 덜 큰 아들이니까. 이해 가셨죠? 시군은 도의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럼 나이 50이 넘은 내가 딴 데가 자고 온다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허락 받아야 돼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허락 받을까?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다 큰 아들은 승인 안 받아요. 뭐 다 큰 아들은 승인을 받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것도 지 멘탈인데 뭐 실용 계획도 아니고. 안 그래요? 내가 오늘 노원 수업인데 엄마 가지 말까 갈까? 물어봐야 돼 내가? 내 멘탈로 하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안 그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큰 도시는 승인 안 받아요. 물어볼게요. 특별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은 큰 도시는 승인이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계획이 나오면 광역도시계획입니까? 도시기본계획입니까? 도시관리계획입니까? 지구단위계획입니까?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이건 맨날 안개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 점 명심하셔야 돼요. 나라고 이걸 그냥 다 외웠겠냐고요.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뭔지 알고 그게 어디에 만드는 거며 성격이 뭔지를 아니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절대 암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해서 이거는.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지 그냥. 알겠습니까? 봅니다. 결론은 봐요. 그럼 도시기본계획은 수립으로 봤을 땐 국장도는 만들 수 없고 특광, 특시, 특도하고 시군이 만든다. 하지만 시군은 조그만 시군이니까 요건이 맞으면 수립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특광, 특시, 특도는 수립을 안 할 수 있는 게 없지. 항상 만들어야지. 하지만 시군이 만들었다면 도지사 승인은 받아라.
하지만 큰 도시는 수립은 꼭 해야 되지만 승인 의무는 없다. 알겠습니까? 왜? 다 컸으니까. 이해가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가 되죠? 송부하여 공고 열람시키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는 거죠. 그렇죠? 뭐 내용 등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정도만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오늘 1일 학습은 3번까지만 쉬는 시간에 풀어보세요. 3번까지만. 됐습니까? 쉬었다 갑시다.